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학 프로젝트를 이어서 할 건데,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올렸던 그 대책 없는 일방적인 자기소개 영상이 벌써 조회수가 100회가 넘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아주 하찮은 영상에 그런 관심과 저에 대한 어떤 사랑과 노력을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물론 뭐 30초 보고 끄신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영상에 재생 버튼을 누르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리고, 중요한 건 사실상 저의 감동도 감사도 아니고 다시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지 않을 거라는 확답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왜 찍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술을 마신 건 아닙니다. 분명히 술을 마신 건 아닌데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간에 라자스펠드라는 이 사회학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폴 펠릭스 라자스펠드. 이 라자스펠트라고도 부르고 펠드라고도 부르는데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상. 호주에서 태어나셨고 1901년에서 1976년을 살다 가셨으니까 뭐 그렇게 단명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수하신 것도 아니죠. 그리고 유대계 부모님에서 태어나서 유대계 부모님 밑에서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도시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계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담이지만 이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라는 이러한 이미지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사회학자들 중에서 이 유대계 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좀 여기에 비판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사회학자에 대한 비판은 아니고 좀 논외적인 부분이긴 한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나치 시대, 그 독일 2차 세계대전의 그 시기를 겪으면서 엄청난 학살과 학대를 받아서 이제 뭐 나치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대인이 과연 그런 코스프레를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고 해서 또 지나가다가 영상 우연찮게 클릭하신 분이 너는 그러면은 나치를 옹호하는 네오나치냐, 정신 나간 놈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극단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렇게 나치에게 있어서 고문과 학대, 고통을 받고 어떤 민족적인 한을 쌓아왔던 그런 게 사실이라면은 적어도 이제 후대나 아니면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은 이 대표적인 이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바로 옆에 팔레스타인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와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러한 두 나라의 이해관계를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뭐 팔레스타인이 뭐 100번 잘못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뭐 침범을 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영토를 침범했다라는 사실이 원래 영토라는 개념이잖아요. 원래 영토가 있으니까 이걸 침범했다는 사실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적대적인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건데, 원래 영토라고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상 우리나라도 고구려 때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영토 드립을 치려면은. 그러면은 진짜 이 시진핑 놈하고 우리나라하고 진짜 멸망전 한번 해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원래 영토라는 개념도 솔직히 웃긴 개념이라는 거예요. 정말 개그적인 개념, 정말 우스운 개념인데, 아무튼 간에 이 영토 침범이라는 것을 했다라는 이유로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돌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잡한 어떤 무기 같은 것을 들고 저항을 한다라고 해서 여기에다 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 탱크 타고 이 어린이들, 소년병들을 짓밟아버립니다. 짓밟아버려요. 그리고 대포를 쏴요. 누구한테 쏘냐? 이러한 사람들한테. 팔레스타인 이러한 사람들한테 대포를 쏜다라는 거예요. 총을 난사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말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 처사인가? 니네 민족이 그렇게 한이 많고 학대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서 그렇게 쌓인 게 많으면은 그러한 쌓인 게 많은 것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야 정상적이고 멋있는 민족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은 자신의 나라에 이제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전쟁 이후에 많은 나라에게 배상과 그리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도 사죄를 똑바로 안 하고 있지만 독일은 역시 독일의 어떤 그러한 선진국적인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죄도 하고 역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해요. 근데 이 오히려
독일한테 당했다라고 말하는 히틀러라는 개인의 희생자라고 말하는 이러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과연 지금 이 이스라엘만 놓고 봐도 그렇고 우리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 다시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만한 평화주의적인 움직임을 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예. 이런 탱크로 어린이들 짓밟고 대포로 맞추고 무슨 사격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팔레스타인이 잘못했던 이러한 어떤 것들을 단죄하는 방식이 맞냐라는 거죠. 이걸 예를 한번 다시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주차장에 내가 지금 주차를 하려고 이제 각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차가 갑자기 빠르게 들어와가지고 주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원래 내가 주차를 했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갑자기 열이 받아가지고 뭐 뒤에 트렁크에서 삽을 꺼내가지고 여기 앞유리를 깨부순 다음에 야 내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막 잡고 이제 막 머리를 막 삽으로 막 내려쳤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 뛰어든 것보다도 내가 삽을 꺼내가지고 이 사람 앞유리창 깨고 머리통 내려친 게 훨씬 더 큰 잘못이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 새치기를 했거나 끼어들게 했다라는 것은 마치 조금의 잘못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있어서 어떤 악감정이 있고 실제로 얘네가 어떤 저항 과정이라든가 어떤 역사적인 과정에서 뭐 얘네들이 말하는 성지를 훼손시켰다라든가 아니면 성지를 침범했다라고 칩시다. 그래. 침범했다라는 것은 잘못인데 영토 침범은 잘못인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건 맞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나치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한마디로 나치에게 그러한 일을 겪고 그러한 아픔이 뭔지 제대로 배우고 반성했던 민족이라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뭐 여담을 하다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에서 성장을 하면서 수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학생들한테. 그러다가 사회심리학 연구센터를 이끌었어요. 예, 연구센터를 이끌고 그리고 나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밀려 들어오죠. 오스트리아 빈에. 그러자 이제 오스트리아를 탈출해서 미국 망명을 선택합니다. 이 미국 망명을 하면서 이때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응용사회과학 연구소 들어보셨죠? 예전 영상에서 응용사회과학 연구소를 이제 소장에 이제 취임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머튼 기억하시죠? 예언의 자기성취 영상 올렸었죠? 이 머튼도 라자스펠드와 이 응용사회과학 연구소 똑같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진행하고 참여하는데 어떤 일가견이 있었던 분이죠.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라자스펠드가 바로 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라디오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 라디오 연구를 주도적으로 할 때 머튼이 이 라디오 연구를 보면서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함께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라디오 연구를 보고 감명받으면서 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라자스펠드와 함께 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머튼과 라자스펠드가 친해지고 30년간의 우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머튼 얘기하면서 라자스펠드를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라자스펠드가 얘기했던 주요 개념인 오피니언 리더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니언 리더. 우리가 이제 뭐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뭐 한 번씩 들어볼 법한 이름이기도 해요. 오피니언 리더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라자스펠드는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라던가 의사결정 있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바로 이 오피니언 리더라는 거예요. 이거에 주목을 한 거예요. 어떤 존재인가. 이 오피니언 리더를 라자스펠드는 뭐라 그러냐면은 또 하나의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미디어. 이 사람 자체가 미디어라는 거예요. 즉, 매스미디어가 정말로 점점 갈수록 이 비중이 늘어나고 정보가 중요해지죠. 이 정보가 늘어나고 중요해지죠. 이 정보 증가가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오피니언 리더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바로 관심이 낮은 사람들,
관심이 낮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러한 늘어나는 이 현대사회의 정보, 매스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관심이 낮은 사람들에게 바로 오피니언 리더가 정보가 흘러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미디어의 정보가 있겠죠. 이 매스미디어 정보라고 합시다. 이 정보가 어떻냐? 바로 사람들에게 직접 침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직접 침투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거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피니언 리더라는 거예요. 오피니언 리더를 매개로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지 이 정보가 사람들에게 바로 가는 게 아닌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옛날에 조선의 의정부 서사제인가? 그거하고 육조 직계제가 따로 있었죠. 태종이라는 이 이방원은 육조 직계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 세종 그 아들은 뭐 의정부 서사제인가?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의정부를 거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아무튼 정보는 오피니언 리더를 매개로 해서 결국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된다.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대화가 되면서 이제 오늘날은 간접적인 인간관계, 그죠? 언택트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어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한 간접적인 인간관계가 늘어나요.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어떠냐? 대면적 관계, 1차적 관계, 그리고 1차 집단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라자스펠드는 봤어요.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2차 집단, 2차적 관계, 그리고 뭐 비대면적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근본은 뭐다? 바로 이러한 요소들에 훨씬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디어의 메시지는 결국에는 이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달하려면은 이 매니 피플에게 도달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바로 말씀드렸던 오피니언 리더의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라자스펠드는 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 같은 경우에는 집단 속에서 특징을 보입니다. 어떤 특징을 보이냐 말씀드릴게요. 이 오피니언 리더의 특징이 있겠죠. 바로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족족, 또 헛소리구나, 개그 캐릭이구나, 이런 느낌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허경영 같은 느낌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으면서, 그리고 집단 내에 지위가 있겠죠. 집단 내에 지위가 어때야 되냐면은 특별히 높지도 않아야 돼요. 이건 좀 의아하실 수가 있어요. 특별히 높거나 또 특별히 낮지도 않은 어떤 뭐랄까 이 중간적인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수준의 지위여야 되는 거예요. 지위. 예, 이 부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타인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예, 지위가. 뭐 사회에 막 엄청난 높은 계층이 아닌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오피니언 리더는 어떠냐? 바로 사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요. 항상 관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피니언 리더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은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러한 뭐 패드 같은 걸로 뉴스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항상 사회 돌아가는 이러한 뭐 뉴스라든가 이런 거 찾아보고 관심 가지면서 그리고 사회 문제가 있겠죠. 계속 발생하는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표현을 자주 해요. 표현 빈도라고 하는데 이게 높아요. 표현 빈도가 높다라는 것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오피니언 리더의 특징인 거고, 또한 개인적이고 그리고 대면적인 대응 방식, 이거를 존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대1 대화라든가 얼굴 보고 하는 대화를 상당히 존중하고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러므로 이러한 오피니언 리더는 어떠냐? 바로 정치라던가 기업에서 이용되는 일이 좀 빈번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오피니언 리더의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정치라던가 기업에서 이 오피니언 리더를 많이 이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오피니언 리더의 영향력은 어떠냐면은 현대사회에서 당연히 여러분들도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점점 비중과 어떤 존재감이 커져요. 그죠? 존재감이 커지면서 오피니언 리더라면 어때야 되냐면은 자신의 영향력을 자각해야 된다라고 라자스펠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좀 심사숙고하고 뇌 빠진 인간처럼 말하지 말고 좀 이렇게 고민하고 고상하게 이제 다듬어서 얘기하는 것을 이러한 버릇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태도와 입장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이러한 올바른 태도와 입장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뭐 기자가 자극적인 질문을 한다고 해서 못 지키고 기자가 온순한 질문을 한다고 해서 지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정치인들 예로 들면은 아무리 자극적이고 아무리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도 내 태도와 내 입장이 올곧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별 시덥지 않게 그냥 넘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괜히 막 자극적인 거에 휩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의식한 나머지 자꾸 쓰잘데기 없는 막 망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오늘날에 이제 보면은 이제 정치 후보들, 이 대통령 후보들 같은 경우에 좀 망언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자신이 이러한 오피니언 리더의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계층이라든가 지위 차원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죠? 근데 보통 지위만 봐도 사실상 평범한 계층은 아니기 때문에 오피니언 리더라고 분류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말이라든가 어떤 행동, 태도, 입장의 영향력을 잘 알아야 이러한 망언이라는 것을 하지 않겠죠. 예를 하나 들면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김준이라는 무슨 뭐 공장인지 하는 인간이 있어요. 뭐 공장인지 뭐 뉴스 공장인지 뭔지 하는 게 프로그램 이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름. 예.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뭐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오피니언 리더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이 사람이 뭐 사회의 뭐 상위 계층 무슨 뭐랄까 막 부르주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간에 저는 이 김땡준이라는 사람이 제발 수염 좀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염 좀. 진짜 무슨 더러움이라는 게 개성이라고 치면은 거의 개성 그냥 만땅이에요. 만땅. 개성 100% 거의. 이 김땡준이라는 사람. 왜 이렇게 이 수염을 이 더리한 수염을 자꾸 이렇게 본인이 개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게 지 수염이 자기 수염이 개성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그 깎다만 뭐랄까 그 지저분한 그 마대자루 같은 수염을 왜 이렇게 기르는지 모르겠어. 여기 뉴스공장에서 사람들 게스트 불러놓고 걔 뻘소리만 하는데 이 진짜 수염 그냥 다 밀어주고 싶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정말. 예. 동양인 또 여담이지만 동양인은 웬만하면은 수염 안 기르는 게 맞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또 수염 기르시는 분들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발끈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인의 그 얼굴과 체형과 그 어떤 뭐랄까 그 아우라에서는 수염을 소화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아우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수염 기르지 마세요. 진짜 너무 더럽습니다. 진짜로. 그 수염 많이 기르고 싶으시면 그 많이 기르신 다음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 방 좀 닦아주세요. 그 수염으로. 제가 그 뭐라 그럴까 그 세제 묻혀드릴 테니까 제 방 좀 닦아주세요. 수염으로. 네, 이상 사회학자 폴 펠릭스 라자스펠트 관련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